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에서 재앙이 빗발친다.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종로에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큰 표차를 꺾고 당선되고, 소속당 역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낙연 당선인이 오는 8월 열리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를 놓고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보로 거론되는 다른 친문 인사들조차 이 당선이 나온다면 별 수 없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가 당대표로 나오냐 아니냐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는 당내 기반을 다지고 대권 주자로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밟았던 바로 그 코스인데요. 반대로 대세론을 기반으로 당 대표직을 건너뛰고 바로 대권에 도전하면 의원 시절 별다른 보직을 맡지도 않았음에도 서울시장 시절에 보여준 행정 능력을 앞세워 대권 주자로 지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장점과 동시에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낙연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 당선인의 선택을 가를 가장 큰 변수는 우선 고작 7개월에 불과한 짧은 임기입니다. 민주당의 당규에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규정이 있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선 1년 전까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대선이 2022년 3월에 있으니 2021년 3월 이전에는 사퇴해야 하는데, 뭘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이 당선인의 최측근은 실제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돼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일 것이라고 말해, 이낙연 당선인의 고민이 기품을 간접적으로 암시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후보들과 당권 및 대권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는 것은 불가피한데, 결국 이는 장기적으로 대권 가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당선인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18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면서도 오히려 당내 계파 싸움에 휘말려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다른 경쟁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낙연 당선인에게는 리스크임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낙연 당선인 역시 비록 지금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지만, 아들인 이동환 을지대 의대 교수의 의전원 진학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등 논란거리가 분명히 있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처럼 7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만 당 대표직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2015년 2월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로 선출돼 임기 2년을 다 채우지도 않고 11개월 만에 물러났지만,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했지만 정계에선 초선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에게 당 대표직은 부족했던 당내 입지를 다지고 대권 주자로 거듭났던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인가 간에 다선 의원의 총리까지 거친 이 당선인이 당 대표직을 꿰차려 할 경우 자칫 당 대표직이 대권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이낙연 당선인이 당내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론화돼야 당 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이 때문에 당내 여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될지가 이 당선인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지금 시점에서는 이낙연 당선인의 대권으로 가는 길은 탄탄대로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선까지는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이낙연 당선인에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집권 후반부에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대표직이 혹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지위가 오히려 이 당선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다른 유력한 대권 주자들도 있어서 이들과의 당권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냐가 이 당선인이 민주당의 대권 주자 자리를 거머쥐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당선인이 설령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때 민심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성과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 실패로 인해 민주당이 어부지리에 가까운 대성을 거뒀지만 야당 심판 논리를 써먹을 수도 없는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